자, 이제 정비법 관련한 정비 기본계획 등에 관한 설명 틀린 것은 해서 일단은 전통적으로 나왔던 것이 심자 10년 단위로 수립하고 5년마다 재검토 이 시장이 하게 된다라고 하는 것이 있었고요. 이에 대해서 기본 방침이라고 하는 거 국토부 장관이 기본 방침 10년마다 정하고 5년마다 재검토. 그다음에 지금 이제 패턴 중에서 포함한다 뭐 이런 거 나와 있죠. 그래서 뭐 그렇다 치고 그 다음에 3번 지문 대도시가 아닌 시에 있어서는 도지사가 기본계획 수립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시를 제외하고는 기본계획 수립하지 아니할 수 있다. 그래서 도움이 되는 시 중에서 일반 시에 있어서는 도지사가 기본계획 수립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만 수립을 하게 됩니다. 그 다음에 이제 변경하는 경우 생략할 수 없다라고 해서 틀리게 뽑았죠. 그래서 작년 나왔던 문제에서는 저거 물어봤었죠. 그래서 이 변단해서 2년 20% 변경 단축 등에 있어서는 각종 절차를 생략할 수 있다를 가지고 구성을 했어요. 그래서 자 변경이라는 단어에 각인하셔야 돼. 자 단축 변경이라는 건 20% 변경 단축이라는 것은 각종 절차 생략할 수 있다. 그래서 주민 의견 청취 절차 생략할 수 있고요. 그다음에 또 하나가 도지사가 변경 승인이라는 것을 요하지 않는다. 원래는 이제 한번 기본계획 승인 떨어지고 나서 변경할 때는 도지사의 승인을 받는 게 원칙인데 이 변단 들어가면 어떻다? 각종 절차 생략할 수 있다라고 할 것. 그래서 이런 비교해서 정비 계획에 있어서는 일변 이렇게 가는 거죠. 그래서 10% 변경. 물론 3년짜리 하나 있긴 했는데 바로 자 요렇게 해서 답은 4번으로 구성을 하게 됩니다. 그 정도까지. 자, 그 다음 문제 가서 보게 되면, 자, 이게 이제 정비 계획 얘기했을 때 이미 한번 봤던 문제인데요. 일변 비교하려고 다시 넣어놨습니다. 그래서, 자, 10% 변경이라고 하는 것들 있겠고요. 그다음에서 답은 일단 3번이고요. 그 2번 지문을 다시 한번 끌고 들어온 게 3년짜리가 하나 있었어요. 그지? 요걸 이제 같이 묶어서 암기를 하게 되면은 정비 기본계획 관련해서는 이 변단이라고 하는 거, 그 다음에 정비 계획에 있어서는 1변 3까지 가볼까요? 아예 3년짜리 1변 또는 1변 3까지 가게 되면 정비 계획에 있어서는 이런 경우에는 생략할 수 있다라고 하는 거에서 정비사업 시행 예정 시기를 3년의 범위에서 조정하는 경우까지 다 커버를 하게 되면 2변단 20% 변경 단축이라고 하는 거 정비 기본 계획이고 정비 계획에서는 1변 3 이렇게 가서 1년 10% 변경 그리고 3년이라고 하는 거 1변 3 이렇게 해서 2변단 1변 3 이런 식으로 해서 정비 기본 계획과 정비 계획의 차이라고 하는 각종 절차 생략할 수 있는 거예요. 그래서 작년에 이제 2변단 아예 대놓고 나서 생략할 수 있는 것끼리 연결하시고 생략할 수 없는 것을 고르시고 이런 식의 문제 구성이 돼서 2변단 1변 3 이런 식으로 묶어서 가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자, 이 정도가 되겠고요. 그 다음 주제 가서 보게 될 거. 자, 지겹게 하는 얘기 있죠. 지금 보니까 공동이용시설끼리 연결하시오. 통계적으로 가장 많은 출제를 냈던 것이 공동이용시설이라고 하는 거. 이 공동이용시설, 자, 바로 이렇게 갔었죠. 첫 번째 이슈가 타거당이 있었고, 타가소, 어린이집, 경로당이라는 게 있었고, 구세화수 있었나요? 구판장, 자, 세탁장, 화장실, 수도라고 하는 거. 그 다음에 그 앞에가 뭐가 있었지? 지금 갑자기 생각이 안 나네. 놀마자, 놀이터, 마을회관, 공당, 공동작업장, 놀마자, 구세화수, 타거당이라고 해서 타가소, 세탁장, 수도 뭐 이런 것들이 바로 공동이용시설에 해당이 되게 된다. 기억디귿을 의해서 답은 이렇게 구성합니다. 그래서 놀마자, 구세화수, 타거당 이게 이제 공동이용시설에 해당하는 부분이 되게 될 것이고 나머지는 바로 정비 기반 시설로 분류를 하게 된다 해서 답은 3번 이렇게 구성을 했고요. 그 다음 검토 드릴 주제 정비사업 시행 등에 관한 설명 틀린 것을 고르셔서 일단 시행 방식이 주된 논의의 대상 그래서 관리 첨객 방식과 환지 방식이 주된 이슈가 되게 된다. 그래서 자 관리 첨객 중에서 재건축에 있어서는 준주거적 상업지역에서 뭘 할 수 있었죠? 바로 오피스텔이라는 것을 공급할 수 있다라고 할 것 이런 게 이슈.
그다음에 또 하나가 환지 방식이 안 되는 게 딱 하나 재건축 사업이라고 해서 1번 집은 주거 환경 개선 사업에서 관리 처분계획 방식. 근데 뒤에 보니까 오피스텔 없으니까 오른편. 2번 집은 재개발 관리 처분계획 쟁점 안 되고요. 3번 재건축 사업에서 오피스텔을 공급할 수 있는 지역은 준주거지역 상업지역에 한정한다. 그래서 4번 사업을 뽑았어요. 그래서 재건축 사업 환지 방식 시행할 수는 없다라고 할까 해서 결과적으로 지금까지 대부분의 문제는 지금 이제 재건축에서 오피스텔 준주거지역 상업지역 얘기 그리고 30%라는 숫자 요 정도가 주된 이슈가 됐던 것이고 기존 문제를 좀 업그레이드 시키게 되면 환지 방식이란 거 해당되지 않는다. 그 다음에 이제 시장 군수 관리 청객 방식으로 주거 환경 개선 사업 시행할 때 세입자의 동의 없이 주공동을 사업 시행대로 지정할 수 있다 해서 자 이게 이제 3분의 과반수 2분의 1 이렇게 가는데 관리 청객 방식 환지 방식 그리고 세입자 세대수가 토지 등 소유자의 2분의 1 이하가 되는 경우 이때는 세입자의 동의를 요하지 않는다. 세 가지 있었습니다. 그래서 세입자 숫자가 작았을 때 관리 청객 방식 환지 방식일 때 동의를 얻지 않고도 사업 시행자 바로 공적인 주체 등으로 지정을 할 수가 있다라고 해서 역시 5번 관련한 질문도 주연 이슈에서 3, 4, 5번이 주연 쟁점이 되게 됩니다. 그래서 저희 문제 답은 4번. 그 다음 조제 가서 보겠습니다. 그래서 자 공사 완료에 따른 조치 등에서 옳은 것은 해서 자 일단은 끄트머리 소멸한다라고 하는 거에서 공법상 채권의 소멸시효 기본 5년 이렇게 가게 됩니다. 그래서 자 우리가 이제 정부사업의 절차라고 하는 게 이런 게 있었죠. 사업 시행 인가라고 하는 것이 하나가 있게 될 테고 그다음에 관리 처분 계획 인가, 관리 처분 인가라는 것이 두 번째 단계에서 사업 시행 인가는 건설 계획의 확정, 관리 처분 인가는 공급 계획의 확정. 그래서 인가된 사업 시행 계획에 따라서 공사가 제대로 되는가 확인하는 것을 준공 인가라고 부르게 될 것이고 그리고 여기에 대응해서 그다음 마지막 소유권 이전에 드리겠습니다라고 발표하는 것을 이전의 고시 해서 이전의 고시가 있으면 이전의 고시가 있는 날에 다음 날부터 모든 권리 관계가 이전 확정된다. 청산금이 확정되는 시기도 이전의 고시에 다음 날부터 확정이 되게 된다. 그래서 자, 이 청산금 채권의 소멸시효 다음 날부터 5년간 행사하지 않게 되면 시효 완성으로 소멸하게 된다라고 하는 거. 이런 것들이 이슈가 되겠고요. 그다음에 이제 관리 총격 방식으로 정부 사업 시행함에 있어서 소유권 이전에 드리겠습니다라고 발표가 이루어지게 되면 이전의 고시가 있는 날에 해제된 것으로 본다라고 하는 거. 다음 날 아니네요. 근데 큰 쟁점은 안 돼 있어 해제된 것으로 본다. 이전의 고시가 있는 날부터 더 이상 앞으로 정부 사업을 할 것이 아니다라고 정부 사업 끝났다라고 발표하는 것이 이전의 고시 그리고 정부 사업 더 이상 하지 않겠다라는 개념이 해제. 그래서 이전의 고시가 있는 날에 어떻다 해제된 것으로 본다. 좀 주의하셔야 돼. 다음 날 아닙니다. 해제된 것으로 본다. 이게 지난번에 이제 이전의 고시에 따른 정비구의 해제 의제와 관련해서 쟁점 삼아냈던 것이 조합의 존속에는 영향을 미치지 않는다. 이게 나왔었거든요. 그러면 이제 그 앞에 있는 명제가 이 명제해서 해제된 것으로 본다 해서 이전의 고시가 있는 날에 다음 날이 아니라 이전의 고시가 있는 날에 해제된 것으로 본다. 이런 게 어려워요. 그 다음에 이제 이전의 고시가 있는 날에 다음 날에 그 소유권을 지금 틀렸구나. 다시 지금 문제가 잘못됐다. 제가 설명 자 옳은 것을 고르셔서 답은 1번 뽑아냈었고요. 다음 날 들어가야 되는구나 해서 다음 날 들어가야 되죠. 그래서 2번 틀리게 뽑아냈었고요. 3번 질문도 마찬가지죠. 바로 자 소유권 취득하는 시기 이전의 고시가 있는 날에 다음 날. 그래서 제가 2번 잘못 설명드렸었어. 그래서 해제된 것으로 본다. 이전의 고시가 있는 날에 다음 날 이렇게 가야 되겠고 그 다음에 소유권 취득하는 거 이전의 고시가 있는 날에 다음 날 이렇게 갈 테고요. 자, 그 다음에 저당권이라고 하는 거 설정된 것으로 본다. 이렇게 가야 되죠. 그래서 저당권도 같이 옮겨오게 된다라고 할 것. 그 다음에 이제 시장 고지 등은 준공 인가전 없다라고 해서 틀리게 구성이 됐습니다. 그래서 저 잠시 놓쳤는데 일단 답은 1번 지난번에 틀린 걸 고르셔서 답을 뽑아냈던 지문이 될 테고 자 2번 지문 이전의 고시가 있는 날에 다음 날에 해제된 것으로 본다. 그 다음에 소유권 취득은 당연히 이전의 고시가 있는 날에 다음 날 이렇게 가게 되어 있어 2번 제가 잘못 체크했었고요. 그래서 답은 1번.
자, 그 다음 주제, 절차 물어보는 문제 나와 있습니다. 그래서, 자, 사업식 인가가 첫 번째 단계가 될 테고요. 그 다음에 관리 첨객 인가, 이게 두 번째, 준공 인가라고 하는 거. 그 다음에 이전의 고시라고 하는 거에서, 리을번, 니은번, 기역번, 그 다음에 디가 돼서 답은 4번으로 구성을 하게 됩니다. 그래서 하여튼 요거는 지난번에 절차 물어보는 문제가 몇 년 전에 한번 구성이 됐었는데 전체 그림 물어보는 거 사업실 인가, 관리 첨객 인가, 준공 인가, 이전의 고시라는 이런 과정을 통해서 정비사업은 이루어지게 된다. 답은 4번 이렇게 보시겠고요. 그 다음 검토 드릴 주제 리모델링에 관한 설명 등 틀린 것을 고르시해서 자 1번을 답으로 뽑아냈어요. 그래서 자 리모델링 파트 몇 개 쟁점이 나오게 될 텐데 일단 수직 증축형 리모델링이라고 하는 거 자 15층 이상이면 3계층까지 증축할 수 있고 14층 이하일 때는 2계층까지만 증축할 수 있다라고 하는 거. 자, 그 다음에 최근에 한번 답이 나왔던 게 허가 신청서 제출하기 전까지 동의 의사를 처리할 수 있다라고 하는 거. 이걸 지난번에 틀리게 나왔던 적이 있었죠. 허가 신청서 제출한 후에도 처리할 수 있다 해서 틀리게 구성이 됐었고요. 그 다음에 이제 포인트 허가 받아서 다 리모델링 할 수가 있다. 동의 요건을 외울 수 없습니다. 워낙 복잡하기 때문에. 그 다음에 안전진단에 드는 비용, 리모델링 하려는 자에게 부담케 할 수 있다. 뒤만 보시면 되는 거예요. 자세히 볼 것도 없고. 자, 우리가 정비법에서 재건축할 때도 마찬가지고요. 그 다음에 여기서 리모델링에서 안전진단도 부담케 할 수 있다. 또는 이제 국토기획법 가면 그 기반 시설의 설치 정비 계량 뭐 이런 제한 관련해서 비용을 부담케 할 수 있다. 그래서 이 공부를 해가다 보면 뒤쪽 패턴을 보게 되면 눈치를 채게 됩니다. 그 다음에 이제 허가를 받아야 된다. 리모델링을 할 때는 어떻다? 허가를 받아야 된다. 그래서 자 우리가 이제 주택법 따른 주택 건설 사업을 할 때는 사업계획 승인 받아야 되고요. 리모델링 할 때는 기본적으로 허가. 물론 이제 그 앞에 일정한 동의 요건이라고 하는 것이 이슈가 되게 될 텐데 문제는 그 동의 요건을 외울 수는 없다는 거지. 해서 허가라고 하는 것 이런 게 이슈에서 답은 1번 좀 쉽게 구성한 주제. 그 다음 주제 가서 용어에 관한 설명 틀린 것을 고르시오. 해서 복리부대시설, 간선시설에서 일단은 부대시설, 엄마가, 아빠가 퇴근할 때 아파트 단지를 들어간다고 쳤을 때 마주하게 되는 것들, 담장, 주택단지 안에 도로, 주차장, 관리사무소 이런 것들을 뭐라고 부른다? 부대시설이라고 부르게 된다. 그 다음에 이제 주택단지 안에 거주자들이 사용을 하기 위한 시설, 이걸 복리시설, 애들 관련해서 어린이 놀이터, 유치원, 성인 관련해서 주민운동시설, 어르신들 관련해서 경로당, 마지막 근린생활시설은 온 가족이 마주하게 되는 공간. 해서 자 일단은 1번은 오른편, 2번 도시형 생활주택 300세대 미만이라고 하는 거 꼭 기억해야 되죠. 그래서 우리가 주택단지라고 하는 게 300세대 이상이 되게 되면은 어떻다 좀 이런 시설들을 설치를 해야 된다. 그래서 우리가 사업계획 승인 내줄 때 자 공구별로 분할해서 사업계획 승인을 내줄 수 있는 경우가 있다. 기존 단지가 얼마? 600세대 이상이 됐을 때 요 얘기와 같이 연계가 되고요. 그 다음에 이제 답은 3번 뽑았나요? 그래서 원래 공공택지에 다 해당이 되게 된다. 그런데 이제 환지 방식이라고 하는 것은 공공택지 범주에 포함되지 않는다. 그래서 공공택지 개념 자체가 수용 방식으로 택지를 조성해서 조성한 공동주택 건설 용지를 가리켜서 바로 공공택지라고 부르게 됩니다. 지난번 시험에서 자 산업단지 조성 사업에 따라서 조성된 공동주택 건설 용지는 공공택지에 해당한다. 옳은 것을 고르시오. 답으로 뽑았던 바가 있습니다. 그래서 무조건 다 공공택지에 해당이 되게 되는데 자 환지 방식 도시개발사업 이건 어떻다? 공공택지 범주에 포함되지 않는다라고 이렇게 봐야 되겠습니다. 그래서 답은 3번으로 구성을 했고요. 4번 주택도시기금에 자금을 지원받 뒤에 갈 것도 없어. 자 주택도시기금에 자금을 지원받게 되면 어떻다? 이것은 바로 국민주택에 해당이 된다. 그 다음에 이제 공적인 주체라고 하는 개념이 있었죠. 공적인 주체, 토지공사, 지방공사 등이 나서게 되면 이것도 다 공공택지에, 국민주택에 해당이 되게 된다. 이렇게 가게 됩니다. 그 다음에 이제 또 하나의 이슈. 자, 일반 도로와
도시계획 예정도로에서 이게 이제 분리가 되느냐 되지 않느냐 이게 이제 이슈가 될 텐데, 일반 도로는 폭이 20m 이상이 됐을 때 별개 단지로 본다. 도시계획 예정도로는 폭 8m 이상이 됐을 때 별개 단지로 보게 된다라고 할 거예요. 그래서 요게 주요한 이슈. 그래서 이 문제 답은 지금 2번이었었고요. 자, 도시계획 예정도로다. 그러면 8m 이상만 되면 어떻다? 별개 단지로 본다. 그래서 하여튼 주택단지 분리 얘기는 다른 건 다 이슈가 안 되고, 도시계획 예정도로 8m 이상일 때 별개 단지, 일반 도로는 20m 이상이 됐을 때 바로 별개 단지가 된다. 그래서 이 문제 답은 3번으로 구성을 하게 됩니다. 그 다음 주제 가서 볼까요? 자, 주택조합에 관한 설명, 옳은 것을 고르시오라고 해서 국민주택을 공급받기 위해 설립한 직장조합. 자, 뒤에 인가 틀리게 구성이 됐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주택조합을 설립할 때는 기본적으로 변경할 때나 해산할 때는 인가를 받는 게 일반적인 원칙이다. 이렇게 정의를 합니다. 그런데 국민주택을 공급받기 위한 직장조합은 설립 신고로서 가능하다. 이렇게 봐야겠고요. 자, 조합과 등록사업자가 공동으로 사업을 시행하면서 끝말에 손해배상 책임을 지지 않는다. 틀렸죠? 그래서 일단 지역조합 같은 경우는 비등록사업자 따로 등록하지 않고도 주택 건설 사업을 할 수가 있다. 이렇게 뼈대를 잡게 됩니다. 그러면 등록사업자는 대신 일정한 경우에 손해배상 책임을 지게 된다 해서 2번도 틀렸고요. 자, 그다음에 쉬운 문제, 신고하지 않냐고 선착순해서 요걸 답으로 구성한 제일 쉬운 문제 형태. 그래서 원래 이 조합원을 모집할 때 신고하고 추첨, 공개 추첨 방식으로 채택을 해야 되는데, 시험 문제에서는 항상 일정한 사례를 던져주면서 신고하지 아니하고 선착순의 방법으로 모집할 수 있다. 이렇게 가게 답은 3번. 자, 그 다음에 조합원이 상속을 받는 경우에는 이때는 조합원 자격 요건 필요로 하지 않는다. 환급을 청구할 수 있다라고 하는 거에서 탈퇴할 수 있다, 환급을 청구할 수 있다 해서 하여튼 주택조합 얘기는 워낙 범주가 넓은 문제 영역이 됩니다. 그래서 하여튼 그래 중간중간에 막히고 말고를 떠나서 주로 답되는 몇 가지 기억하셔야 되고, 이 얘기랑 같이 기억해야 될 게 추가 모집된 자의 조합원 자격 여부의 요건의 충족 여부를 판단하는 기준점은 조합 설립 인가 신청일이라고 하는 조합 설립 인가 신청일을 기준으로 해서 추가 모집되는 자가 일정한 자격 요건을 충족을 했는가 하지 않았는가를 판단합니다. 그래서 문제 구성할 때 둘 중에 하나죠. 그래서 기준점을 가지고 하나 구성을 하거나 신고하지 않냐고 선착순 요 얘기를 가지고 구성을 하고, 둘 중에 하나. 특히 이제 요즘에 더 많이 나왔던 게, 두 번 나왔던 게 조합 설립 인가 신청일 해서 요걸 가지고 지금 두 가지 쟁점을 삼아내게 됩니다. 그래서 하여튼 요 정도까지 답은 3번 이렇게 보셨고요. 그 다음 검토 드릴 주제, 매도 청구 얘기인가요? 그래서 지금 사용 검사 후 매도 청구 4년 동안 3번 구성이 됐습니다. 별의별 얘기를 다 구성을 하게 되죠. 해서 일단은 지금 이제 사업계획 승인을 받고 주택 건설 사업에 따라서 완성이 됐습니다. 그런데 갑자기 그 토지의 원소유자가 소유권 회복해서 이제 아파트 주민들 입장에서는 남의 땅 위에 집을 짓고 있는 그런 모습이 되게 된다. 그래서 이슈가 됐던 거, 5% 미만일 때 소위 매도 청구를 하기 위한 요건이라고 하는 게, 그 회복된 토지의 소유 범주가 5% 미만, 그리고 2년 이내라는 요건을 충족을 했을 때, 이때 바로 매도 청구 소송을 제기할 수 있다. 이때 매도 청구 소송을 제기함에 있어서 선정 대표자라고 해서 대표자를 선정해서 소송을 담당을 하게 한다. 이때 4분의 3 이상의 동의를 받아야 된다. 그리고 4분의 3 이상의 동의를 받아서 소송 결과가 나오면 여기에 동의하지 않았던 사람도 다 그 결과에 기속되게 된다. 요거는 이제 이게 사용 검사 후 매도 청구라는 개념이 되게 될 것이고, 그 다음에 이제 같이 기억을 해볼 만한 주제 중에 하나가 저런 게 있었죠. 사용검사 매도 청구 등에서 사업계획 승인 받고 나서 매도 청구에서 95% 이상의 소유권, 사용권을 확보한 사람, 나머지 5% 미만의 사에 대해서 매도 청구를 할 수 있다. 만약에 95% 미만이 됐을 때는 10년 이상 보유했던 사람에 대해서는 매도 청구를 할 수가 없다라고 이렇게 얘기를 하죠. 그래서 일단 틀린 것을 고르시오라고 해서 주택의 소유자 시가에 따라서 매도할 것을 청구할 수 있다. 매도 청구는 다 시가입니다. 시가라고 해서 큰 쟁점 안 되고요. 4분의 3 이상의 동의, 오른편 구성을 하고요. 그 다음에 그 대표자 선정에 동의하지 않는 사람도 여기에
효력이 미친다라고 할 것. 4번 5% 넘는 경우에 자 매도 청구를 할 수 있다. 틀리게 구성이 됐죠. 5% 미만일 때만 어떻다 매도 청구를 할 수가 있다. 5% 넘는 때는 협의해서 매수를 하는 건 별개의 문제로 매도 청구 강제로 법원에 판사한테 팔게 하는 것은 허용되지 않는다라고 할 것. 자 2년 지나면 매도 청구를 할 수가 없다 해서 그냥 다 같은 얘기에서 자 5% 미만이라고 하는 거 2년 이내라고 하는 거 이런 두 가지 조건을 모두 충족했을 때 매도 청구할 수 있고 매도 청구 소송을 진행함에 있어서 선정 대표자라고 해서 4분의 3 이상의 동의 받아야 되고 이때 동의하지 않는 사람도 그 결과물에 기속되게 된다. 이렇게 정리를 합니다. 그래서 답은 4번 이렇게 살펴보셨고요. 그 다음 주제 가서 보겠습니다. 사업계획 승인 등 틀린 것은 주요한 이슈들을 다시 정리합니다. 사업계획 승인권자 시험용으로 모두 국토교통부 장관 사업계획 승인 대상 50호 50세대 이상이 됐을 때 그러면 지겹게 나오는 게 자 기존 전체 세대수가 600세대 이상이 됐을 때 공구별로 분할해서 사업계획 승인을 내줄 수가 있다. 자 이렇게 공구별로 분할해서 사업계획 승인을 내줬다고 했을 때 첫 번째 공고에 대해서는 5년 내 공사에 착수해야 되고 두 번째 공고에 대해서는 그 첫 번째 공사 착수 날로 다시 2년 내 공사에 착수를 해야 된다. 이런 식으로 얘기를 전개를 하게 되죠. 그래서 나오는 쟁점이 이제 몇 가지가 있는데 자 중간에 작년의 문제에도 관련이 돼 있는데 자 지금 사업 부지에서 소유권에 관한 문자, 자 권리 분쟁, 자 소송이 진행 중인 경우에 한해서 이때 5년 내 또는 2년 내 착수하지 않더라도 문제가 되지 않는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여기서는 그저 모든 얘기가 그 얘기죠. 지금 다른 거 이슈가 되지 않고 지금 연장 가능 사유 관련해서는 뭐가 문제가 됐을 때 소송이 진행되고 있을 때는 연장 가능사유. 그래서 연장 가능사유가 소멸하게 되면 다시 1년의 범위에서 더 연장할 수 있다라고 하는 거. 키워드 연장할 수 있다. 다시 1년의 범위에서 연장할 수 있다. 마지막에 이제 사업계획 승인을 취소해야 한다. 또는 이제 할 수 없다. 이 싸움 또는 할 수 있다. 해야 한다. 그 다음에 할 수 없다. 이 싸움 붙이죠. 그래서 5년 내 착공하지 않으면 사업계획 승인을 취소할 수 있다. 나머지도 다 취소할 수 있다. 그런데 2년 내 착공하지 않았을 때 주의건 사업계획 승인을 취소할 수 없다라고 해서 자 지금 보니까 자 1번 질문 맞고요. 2번 질문 5년 내 공사에 착수하지 않게 되면 사업계획 승인을 취소해야 된다. 해야 하는 건 없어요. 그래서 2번을 틀리게 구성이 된 사례가 되게 될 테고요. 자 3번 질문 자 이건 이제 아까 알박기 관련해서 95%에 대해서 95% 이상이 됩니다. 그러면 10년 이상 소유권을 가지고 있는 사람에 대해서도 매도 청구를 할 수가 있다라고 전부에 대해서 매도 청구를 할 수 있다 이런 얘기고 그러면 4번 1년 범위에서 연장할 수 있다. 5번 포함한다 해서 오른편 이렇게 구성을 합니다. 그래서 이 문제는 이제 사업계획 승인을 취소해야 한다와 할 수 있다. 재량과 자 기속행위를 비교하는 형식이 된다. 그래서 다 사업계획 승인을 취소할 수 있다지 해야 한다는 존재하지 않는다. 그런데 2년 내 착수하지 않는 경우 이때는 사업계획 승인을 자 취소해야 한다 할 수 있다고 틀렸어. 이때는 2년 내는 어떻다 아예 취소할 수 없다라고 할 거. 잘 모르면 다 취소할 수 있다 이렇게 갑니다. 그래서 자 이 문제 답은 그래서 2번을 가지고 구성을 해놓은 사례. 그 다음 주제. 주택 공급 등에 관한 설명 옳은 것을 고르셔서 먼저 이제 논리의 구조 선분양이라고 하는 것. 물론 자 공법에서 이슈를 삼게 되는 것은 후분양 얘기가 주야자자 지금 선분양 관련해서 토지공사, 지방공사가 논의의 대상. 그래서 일반적으로 선분양을 한다라고 하는 거. 자 완성되기도 전에 시군구청장에게 입주자 모집 공고 승인 신청을 하게 된다. 이런 구조가 될 텐데 자 누구 토지공사, 지방공사는 승인을 요하지 않는. 이건 요즘에 안 나와. 너무 쉬우니까. 그리고 이제 바로 마감자재 목록표라고 하는 거. 일반적인 사업주체의 경우 입주자 모집 공고 승인 신청을 할 때 마감자재 목록표 제출하는 데 비해서 이 토지공사, 지방공사는 견본주택을 건설할 때 마감자재 목록표 제출하게 된다라고 하는 거. 이런 것들이 있었고요. 2년 이상 보존을 해야 했던 것이고 그 다음에 이제 분양가 상한제 관련해서는 그저 직역해 나오는 거 관광특구 도시형 생활주택은 분양가 상한제를 적용하지 않는다라고 이렇게 보게 됩니다. 그래서 자 지금
옳은 것을 고르시오라고 되어 있어요. 그래서 자, 지방공사가 입주자 모집하고자 할 때 승인 요하지 않는다. 2번 분양가 상한제 적용 배제가 돼야 되죠. 그래서 도시형 생활주택 관광특권은 적용하지 않는다. 3번 지문 끄트머리 전매할 수 있다. 포인트 동의 얻어서라고 하는 것이 돼야 되죠. 그래서 앞에 사연 볼 것도 없고요. 그냥 뒤에 동의 얻어서도 다 전매할 수 있다. 4번 지문 부기 등기에 된다. 이게 이제 답이 옳은 표현 되게 됩니다. 그래서 읽어볼 것도 없어. 그냥 부기 등기에 된다. 이건 틀리게 낼 수가 없어요. 이걸 주등기로 해야 된다. 이렇게 내지는 않아요. 그래서 이 조항이 갖는 의미는 뭐냐면은 분양가 상한제라든가 투기과열지구에서 일정한 전매 제한을 받는다라는 사항을 외부에 공시하는 것이 필요하다. 이게 바로 부기 등기라는 개념이 되게 된다. 그래서 우리가 이제 민법 공부할 때 그런 얘기 하잖아요. 주택법상 전매 금지 규정에 위반한 전매 약정이라고 하는 단속 규정에 해당한다. 그래서 그 계약 자체가 무효가 되는 것은 아니고 다만 행정, 형벌의 대상이 될 따름이다. 이런 식으로 이제 논의를 합니다. 그래서 투기과열지구, 분양가 상한제 뭐 이런 게 있다고 하십시다. 투기과열지구는 분양가 상한제가 있다. 근데 문제는 매수하는 입장에서는 이게 투기과열지구 또는 분양가 상한제에서 전매 제한을 받는지 안 받는지 알 수가 없다는 얘기지. 등기부를 보면 알 수 있다. 그래서 등기부에 이 분양가 상한제가 투기과열지구 내 건설된 주택이 전매 제한 대상이다라는 뜻을 외부에 발표하는 거. 이걸 우리가 부기 등기. 그래서 얘는 출제 기술상 무조건 옳게밖에 낼 수가 없습니다. 이걸 이제 등기법을 알면 뭐 주등기로 해야 된다 이렇게 해서 장난을 칠 수가 있겠지만 공법 출제하는 사람들이 등기법을 알 수가 없기 때문에 그냥 이 문제는 항상 옳게 구성하는 질문. 그 다음에 이제 지금 이제 전매 제한의 의미, 매매 등 권리 이전 다 허용되지 않지만 상속이라고 하는 것은 소위 전매 범주에 속하지 않는다. 상속이라는 게 우리 민법 187조 법률 규정에 따른 부동산 물권 변동이죠. 자동으로 피상속인이 사망하게 되면 상속인에게 그 권리가 이전되게 된다라고 할 것, 따로 등기를 하지 않더라도. 그래서 이 전매 범죄에 상속은 포함되지 않는다 이렇게 해석을 합니다. 그래서 답은 4번 이렇게 보셨고요. 그 다음 주제 가서 보겠습니다. 자, 지금 이제 투기과열지구, 분양가 상한제, 조정 대상 지역, 지정 기준이라고 하는 거. 자, 우리가 이제 공부했던 것이 그 있었죠. 250에 20, 30 이런 식으로 갔어요. 그래서 분양가 상한제라고 하는 것은 250에 20 증가, 그 다음에 자 조정 대상 지역 250에 30 증가, 투기과열지구 250에 30 감소해서 250에 20, 30 이런 식으로 이제 가셔야 돼. 그래서 지난번 시험에서는 이미 투기과열지구 한번 출제가 됐었고요. 그래서 조정 대상 지역 자세히 보지 말라니까 250에 자 20, 30 이런 식으로 해서 자 여기서는 2개월 동안이라고 하는 거 5대1 나와 있습니다. 그럼 10대1 나와 있을 테고요. 그 다음에 30% 증가한 경우에서 답은 3번 이렇게 1번 이렇게 구성을 하게 된다라고 해서 이게 이제 조정 대상 지역, 분양가 상한제, 투기과열지구. 다시 순서 이렇게 가세요. 분양가 상한제, 조정 대상 지역, 투기과열지구 이렇게 분조투 순서에 따라서 분양가 상한제 적용 지역 국토부 장관이 지정한다. 조정 대상 지역 국토부 장관이 지정을 한다. 투기과열지구라고 하는 투기과열지구. 자, 바로 국토부 장관 또는 시도지사가 지정을 하게 된 데서 분조투라고 하는 분조투. 그래서 이 분양가 상한제가 지정 기준, 자 민간 택지 중에서 분양가 상한제 적용 지역 지정 기준, 자 2개월, 5대1, 10대1, 그리고 20% 이상 증가한 지역이라고 하는 거. 조정 대상 지역 2, 5, 10에 30% 증가한 지역이라고 할 거. 그 다음에 투기과열지구 2, 5, 10에 30% 감소. 뭐 이런 식으로 해서 27회 때 투기과열지구 괄호는 기본적으로 출제가 된 바가 있습니다. 그래서 2, 50에 20, 30 이런 식으로 가는 것이 분조투 순서에 따른 과정에서 답은 1번 이렇게 보셨고요. 자, 32번 문제. 자, 허가대상 건축물의 기준 등 해서 이미 봤던 문제죠. 그래서 니은하고 리을, 니은 리을이 중요한 게 아니라 자 틀린 거 숫자. 지금 이게 자 가설 건축물이 먼저 신고 대상이라고 하는 것이 있게 되겠고 대응해서 허가 대상이라고 하는 것이 있다. 그래서 신고 대상 했을 때 경일 흡보 비백 이렇게 외우셨어요. 숫자 있는 것들. 경비용 가설 건축물 10제곱미터 이하라고 하는 거. 그 다음에 이제 10제곱미터 이상이었나? 그 다음에
야외 흡연실 50제곱미터 이상인지 아닌지 모르 찾아보시고, 그 다음에 자, 비닐하우스 100 이렇게 돼 있었습니다. 그래서 100 이하인가 이렇게 될 텐데 경일 흡보 비례. 그 다음에 이제 나올 수 있는 것이 허가 대상 가설 건축물 3층 3년 이내, 3층 이하 3년 이내라고 할 거. 그리고 요거랑 같이 비교해서 봤던 것이 바로 공작물 얘기도 출제 이슈가 됐어요. 공작물이 지금 30회 때 나왔으니까 허가대상 가설 건축물 예시를 해봤는데, 공작물 246이라고 하는 거, 2m를 넘는 옹벽 담장, 4m를 넘는 광고탑, 광고판, 6m를 넘는 각종 탑, 굴뚝, 이 정도만 가자고 그랬습니다. 그 외에도 8m, 30제곱미터 등이 있는데 일단 246이라도 똑바로, 특히 광고탑, 광고판은 4m를 넘는 이렇게 될 테고, 나머지는 자 각종 탑 등은 다 6m를 넘는 이라고 하는 것이 축조 신고 대상 공작물. 그래서 3층 이하 3년 이내 이렇게 가야 되죠. 기준 자체가. 그래서 기억되고 두 가지가 틀렸다 이렇게 살펴봅니다. 그 다음 주제. 자, 면적 청수의 산정 등 틀린 것을 고르시고, 우리가 이제 주로 공부해 왔던 거, 바닥 면적에 산입하지 아니한다. 가짜 노대, 가짜 다락을 재고 바닥 면적에 산입하지 아니한다라고 해서 바닥 면적에 산입하지 아니한다. 이게 이제 주된 이슈가 됐었죠. 그 다음에 이제 같이 묶어서 봤던 것이 건축 면적에 산입하지 아니한다. 외우자고 그래서 절대 앞을 보면 안 돼. 외운 적이 없으니까. 해서 건축 면적에 산입하지 아니한다. 예, 그래서 답은 일단 요거는 이제 1번 뽑아봤어요. 그래서 이 문제를 약간 찍기를 이제 유도하는 그런 문제가 되게 될 텐데, 이 문제에서는 우리가 준비한 게 뭐야? 바닥 면적에 산입하지 아니한다. 건축 면적에 산입하지 아니한다. 그 다음에 전통적, 너무 오래전에 나왔던 문제 패턴, 용적률 산정을 위한 연면적의 범죄, 지하층 면적, 지상층의 주차 공간, 피난 안전구역 면적 등은 용적률 산정을 위한 연면적에 포함시키지 아니한다. 요 이제 기본 3개 가게 될 테고, 층수는 간단하죠. 자, 바로 층의 구분이 명확하지 않으면 4m마다 하나의 층으로 보고, 건축물 부분에 따라서 층수를 달리하는 경우 가장 많은 층, 지하층은 층수에 산입하지 아니한다. 여기까지 이제 간단하죠. 그래서 결과적으로 대지 면적 포함시키지 아니한다. 이게 뭔 소리죠? 몰라. 그냥 무조건 다 포함시키지 아니한다. 패턴 자체, 법조문의 구조를 보셔야 돼요. 무조건 다 법에서는 대지 면적에 포함시키는 것들을 굳이 얘기할 필요가 없거든. 그래서 법이란 게 항상 산입하지 않는 것만 규정을 하고 있다. 기본적으로 산입하지 않는 것. 그래서 1번 지문의 이 문제는 그죠. 내가 천평짜리 땅을 갖고 있는데 도로부지, 학교부지, 공원용지로 지금 500제곱미터다. 그럼 내 대지 면적을 계산할 때는 이건 나중에 지자체가 수용해 갈 수 있는 토지이기 때문에 대지 면적 계산할 때 얼마? 이들은 500으로 계산한다. 이런 식의 논리 구조가 이 도시공객시설 부지 면적에 대해서는 다 대지 면적에 산입하지 아니한다. 거의 공부 안 하신 주제입니다. 이건 이제 나머지 관계를 가지고 보셔야 돼요. 그래서 기억할 단어가 뭐라고요? 산입하지 아니한다. 키워드가 산입이라고 하는 거. 해서 사안에 따라 달라지는 변수가 있었죠. 그래서 노대, 다락이라고 하는 가짜 노대, 가짜 자락은 바닥 면적에 산입하게 된다라고 하는 거예요. 의미를 쫓아가시면 안 돼. 구조를 보셔야 돼. 그래서 답은 1번 이렇게 구성을 하게 됩니다. 그 정도까지 보시고요. 그 다음 문제 가서 볼까요? 공개 공지 설치할 건축물에 해당하지 않는 건. 우리가 이제 가장 기본적인 구조 중에 하나가 공개 공지죠. 출제 비중이 가장 높았던 거. 그래서 자, 상준 일주라고 배우셨어요. 상준의 세계 일주에서 상업지역, 준주거지역, 일반 주거지역에서 상업지역이라고 하는 것, 준주거지역, 일반 주거. 답은 1번 이렇게 구성합니다. 그래서 이게 이제 지금 자, 한 5년 사이 3번이나 똑같이 나왔던 문제가 상준 일주 나왔었고요. 그 다음에 우리가 문제를 통해서 이미 공부했다시피 이렇게 공개공지 설치하면 면적, 대지 면적의 10% 이하가 될 것이고, 그 다음에 용적률하고 높이 제한은 얼마? 1.2배까지 완화 적용한다. 해서 건폐는 완화 적용을 하지 않는다. 해서 공개공지 제도는 건물의 종류를 외우는 것은 의미가 없습니다. 못 외우기 때문에. 그래서 상준일주라고 하는 것, 상준일주 10% 이하, 용적률 높이 제한 1.2배까지 완화 적용을 하게 된다. 답은 1번 이렇게 구성을 합니다. 자, 그 다음에 검토 드릴 주제. 자, 용도 변경, 지겹게 하는 얘기지. 요건 매번 연습하셔야 돼 해서 이게 100% 완벽할 수는 없습니다. 자산 전문, 영교, 건축의 해서 자동차 관련 시설군, 산업통해 시설군, 전기 통신 시설군, 문화 및 집회 시설군, 영업 시설군,
교육 및 복지시설군, 근린생활시설군, 주거업무시설군, 그 밖에 시설군 해서 이렇게 9개 그룹을 세우고요. 일종 근생시설은 아마도 근린생활시설군 7번째. 자, 교수야 의노라고 해서 얘는 교육 및 복지시설군에서 6번째. 그래서 허가를 받아야 된다. 2번째 이슈. 단독주택을 다가구주택으로 변경할 때 건축물 대장 기재명 변경 신청하지 않아도 된다. 오른편입니다. 같은 용도군에서는 바로 변경 신청도 요구하지 않는다. 중요치 않고요. 문화 및 집회시설 4번째입니다. 문화 및 집회시설군 자동차 관련 시설 첫 번째 허가를 받아야 된다. 해서 답은 3번으로 구성을 했고요. 그래서 용도 변경 문제가 거의 2년에 한 번꼴이란 말이에요. 그래서 이 문제가 지금 29회 때가 더럽게 어렵게 나왔었는데 그저 올라갈 때 허가, 내려갈 때 신고, 같은 시설군 다른 용도군이면 건축물 대장 변경 신청이라고 하는 것을 통해서 가능하다. 그 다음에 이제 교육연구시설은 교육 및 복지시설군, 판매시설은 5번째. 그래서 이것도 허가 받아야 된다라고 할 것. 숙박시설이라고 하는 것. 숙박시설이 어디냐면 돈 내고니까 영업시설군, 그 다음에 수련시설은 한참 내려가는 거죠. 교육 및 복지시설군에서 그래서 신고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하여튼 용도 변경 올라갈 때 허가, 내려갈 때 신고, 같은 시설군, 다른 용도군은 건축물 대장 변경 신청이라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 문제 답은 이제 지금 3번 이렇게 구성을 하고요. 그 다음 조제 가서 조경, 이거 나오면 27회 때 마지막 구성이 되는데 정말 감사한 문제지. 물류시설 하나만 어떻다 조경을 하도록 한다. 나머지는 다 어떻다 조경 의무가 없다라고 하는, 조경을 하지 않아도 되는 것들 기억, 니은해서 답은 3번. 이건 이제 지금 와서 생각할 것도 없어요. 이건 줄줄 이런 문제 나오면 정말 감사한 마음으로 서비스 받는 그런 문제라고 생각을 해 주실 것 해서 다시 조경 관련해서는 그저 물류시설만 조경 의무가 있다라고 이렇게 정리를 합니다. 그래서 답은 3번. 그 다음 주제 가서 보게 되면 건축허가 신고 등에 관한 설명 틀린 것을 고시오 해서 일단 주요 이슈. 특별시장, 광역시장, 도지사는 절대로 허가권자가 되지 못한다라고 하는 거. 시험용으로 접근할 때 특별시장, 광역시장, 도지사는 허가권자가 기본적으로 되지 않는다. 시험용입니다. 그 다음에 이제 허가권자는 누가 된다? 도 밑에는 시장 군수, 특별시랑 광역시 단위에서는 누가? 구청장이 허가권자가 되게 된다. 이렇게 뼈대를 잡아주셔야 돼. 그 다음에 이제 두 번째 이슈, 도지사, 시장 군수가 허가를 함에 있어서 도지사의 사전 승인을 받아야 되는 거. 주교, 자수, 삼천이라고 하는 거. 주거, 환경, 교육 환경은 무조건 도지사의 승인 받아야 되고요. 자연, 환경, 수질보호 들어가게 되면 3층 이상이거나 1천 이상이 됐을 때 도지사의 승인을 받아야 된다라고 할 것. 그 정도까지. 1번 질문, 숙박시설 허가를 하지 아니할 수 있다. 이런 게 있습니다. 큰 쟁점은 되지 않아요. 그래서 위락 숙박에 대한 허가 거부할 수 있는 그런 조항이 존재하고요. 도지사의 사전 승인을 받아야 된다. 수질 보호 나와 있어요. 그러면 3층 이상이거나 또는 1천 이상, 4층이니까 당연히 승인을 받아야 된다. 그 다음에 이제 신고를 하면 허가를 받은 것으로 본다라는 명제. 이거 외우지 말자고 그랬어. 그냥 무조건 다 신고 항목을 다 외울 수는 없다고 그랬습니다. 신고하면 허가를 받은 것으로 본다. 3번, 4번 얘기. 신고 항목을 다 외우는 게 거의 불가능에 가깝습니다. 신고하면 허가를 받은 것으로 본다. 우리가 굳이 외울 게 허가를 받은 것으로 본다. 요것만 가시면 좋겠고. 그래서 지금 특별 광역시장에 허가를 받아야 된다. 요거 틀렸죠? 광역시장은 어떤 허가권자가 될 수 없다. 읽지 마. 읽으면 안 돼. 그냥 특별시장, 광역시장은 허가권자가 될 수 없다. 이게 22인가 23회 때 나왔던 그런 주제예요. 그래서 허가권자, 구청장이다. 도 단위에서는 시장, 군수가 허가권자가 되게 된다. 이렇게 가셔야 돼요. 절대로 특별시장, 광역시장은 허가권자가 될 수 없다. 이렇게 외우고 들어가셔야 됩니다. 그래서 이 문제 답은 5번으로 뽑아낸 사례. 그 다음 이슈. 좀 간단한 문제죠. 이미 계속 해왔던 얘기. 지금 30회 때 건축민원전문위원회. 그 전에 나왔던 것이 건축분쟁전문위원회. 해서 이 건축분쟁전문위원회 관련해서 29회 때인가 이미 구성이 됐는데 이건 이제 주기상 굳이 낼 때가 됐어요. 그래서
건축분쟁전문위원회 3명 나와야 되죠. 그래서 관주기가 있었나? 건축 관계자라고 하는 거. 자, 그 다음에 인근 주민이라고 하는 거. 그 다음에 세 번째 관계전문 기술자라고 하는 관주기 간의 분쟁에 대해서는 건축분쟁전문위원회 소관상이 되게 된다. 그래서 건축 관계자가 누구라고 했어? 건축주, 설계자, 시공자, 감리자. 건축주, 설계자, 시공자, 감리자를 건축 관계자라고 부르게 된다. 그래서 자, 건축 관계자와 인근 주민에서 인근 주민 앞에 건축주, 설계자, 시공자, 감리자 다 들어가도 무방합니다. 그 다음에 이제 인근 주민 간의 분쟁 가능하고요. 그 다음에 건축주와 공사감리 이게 이제 건축 관계자끼리의 분쟁. 답은 5번으로 구성을 하고 있죠. 그래서 관주기라고 하는 건축 관계자, 인근 주민, 관계 전문 기술자. 그래서 응용 들어가는 게 건축 관계자에는 건축주, 전주가 되겠죠. 그 다음에 자 설계자, 그 다음에 시공자, 그리고 감리자까지 이 넷을 묶어서 우리는 건축 관계자라고 부르게 됩니다. 그래서 실제 이제 분쟁의 경우 수를 따질 때는 이렇게 갈 테고, 자, 여기서는 이제 합의가 성립된 것으로 본다. 이것도 하나의 이슈. 합의가 성립된 것으로 본다. 틀리게 구성하려면 화해가 성립된 것으로 본다. 그럼 틀렸다고 그랬어요. 그래서 합의가 성립된 것으로 본다. 관주기 합의, 관주기 합의, 관주기 합의. 그래서 이 문제 답은 5번. 자, 그 다음 문제 가서 살펴보겠습니다. 자, 농지에 해당하지 않는 것을 모두 고르시오. 이미 최근에 나왔던 문제고요. 약간 바꿔치기 해봤어요. 그래서 농지 아닌 것 두 가지. 초조하면 농지가 아니다 해서 자, 초조 들어가면 다 농지가 아니다. 초지라고 하는 거 조경 목적은 농지가 아니다. 그래서 1번 기업본 보니까 초지 제외라고 하니까 이건 농지에 해당이 된다. 조경 목적 나와 있습니다. 이건 농지가 아니다 라고 할 것. 그 다음에 나머지 모르는 거죠. 그래서 읽어볼 것도 없어. 초조 두 가지만 농지가 아니고 나머지는 다 어떻다? 농지에 해당이 된다. 그래서 농지에 해당하지 않는 것, 니은 하나 이렇게 구성을 하게 됩니다. 그래서 이 많은 내용을 외울 수 없어요. 초조라고 하는 것은 농지에 해당하지 않는다. 같이 이제 농업인이라는 거, 연간 판매 120만 원 이상이자 꿀벌 10군 이상 뭐 이런 것들이 주요한 이슈. 농업회사 법인 중에서 업무 집행권을 가진 자 3분의 1 이상이 농업인의 요건을 충족하게 되면 그 아이도 농업법인에 해당이 된다. 이런 식의 논리 구조 해서 답은 2번. 자, 마지막 문제 가서 볼까요? 자, 농지 법령 등에 관한 설명 틀린 것을 고르시오 해서 소유할 수 있다라고 하는 거. 주말 체험 영농은 세대원 전부 면적을 합산해서 1천 미만이라고 하는 거. 그 다음에 8년 이상 농업 경영을 한 후 이농하는 자, 상속받은 사람 각 1만까지 소유할 수 있다. 자, 위탁 경영을 할 수 있다라고 해서 이건 문제 구성이 좀 잘못되어 있는데요. 3개월 이상이라고 해서 자, 법령 그대로 가면 30일 이상이라고 해서 해설 들어가시면 안 돼. 3개월 이상은 30일 이상에 포함되는 게 아니냐 이렇게 가지 마시고 그냥 단순하게 뭐 지금 약간 논란의 소지가 있을 문제인데 일단은 경우의 수를 보통 따지지 않고요. 30일 이상. 작년에 이게 나왔거든. 28일, 4주 이상 이렇게 해서 틀리게 구성이 됐던 사례에서 자, 그저 농지법은 30일, 3개월, 3년 다 3시리즈가 거의 도배를 하고 있다. 그 다음에 농업인 맞고요. 연간 판매액도 맞고요. 자, 농취증이라고 하는 거, 주허신경이라고 하는 거, 주허신경이라고 하는 거. 주허신경이 있어서는 어떻다? 농취증을 발급받아야 된다. 그리고 이제 농취증 관련한 각종 서류 몇 년간, 10년간 보존해야 된다라고 하는 거에서 이 정도 답은 이제 2번으로 이제 구성을 한 사례가 되겠습니다. 그래서 제가 우선 여기까지 보시고 잠시 끊었다가 다음 주제 보겠습니다.